아이고. 앞서 그 기체 충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카이스트 기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H2O 분자에 대해서 상수 B값을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과 관련된 B값을 좀 추론해 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H2O의 B값을 근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요. 어떻게 하면 저 값을 더 근사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그냥 난데 없어요. 그냥 데이터 안 줬어요. 데이터 전혀 주지 않고요. 그냥 바로 저렇게 데이터 없어요. 그래서 H2O의 저 반데르발스 상수식에 있는 저 B값을 근사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근사적으로 얼마일까?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겁니다.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액체 상태 밀도 얼마예요? 예찬아? 물의 밀도 얼마예요? 물의 밀도. 밀도. 그렇지. 1이잖아요, 1. 단위는? 단위. 바로 그램 퍼 밀리리터요. 뭐 세제곱 센티미터도 좋고 밀리리터도 좋고.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물의 밀도인데 보시다시피 얘를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물 1리터가 그 안에 1000g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여기에 있는 1000g을 물질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얘를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어떻게? 자, 그럼 난데없이 1000g을 18g per 밀리몰로 그램 per 몰로 나눴어요. 자, 단위로 보아하니 이 18의 의미는 뭐겠어요? 누구의 분자량? H2O의 분자량이죠. 어떻게 한 거냐면 물질의 질량을 얘기한 것을 뭐로 바꿨냐면 그 물질의 몰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질량하고 몰수는 동일 물질에 대해서 무슨 관계예요? 정확한 비례관계죠. 질량이 많을수록 몰수도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밀도를 표현할 때 1리터 안에 몇 그램이 있느냐도 밀도가 되겠지만 1리터 안에 몇 몰이 있느냐도 밀도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하고 밀도는 정확하게 비례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를 슥슥슥 계산해주면 샥샥 약분하고 샥샥 나누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0.018 리터 퍼 몰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H2O의 경우 1ml 안에 1g이 있다 라는 말의 뜻은 뭐랑 같은 거냐면 그 H2O 1몰을 모아놨더니 전체 부피가 0.018리터가 되더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값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H2O의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은 바로 0.018 리터 퍼 몰 정도가 됩니다. 라고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B가 H2의 경우 값이 어느 정도냐면 0.03 리터 퍼 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은 0.03, 0.018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좀 있죠. 네. 저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 봐, 0.018이니까 이제 퉁쳐서 0.0이라고 치고 하겠죠? 그럼 0.02하고 0.3, 0.03 정확하게 같진 않죠. 같진 않는데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비슷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는 뭐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왜 저런 차이가 생기겠어요? 왜 저런 차이가 생기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반데르발스 상수 B의 상황은 몇 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2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액체 상태는 몇 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액체 상태는 다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액체를 이루려면 분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5개, 6개 정도는 동시에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돼야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액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우리 눈에 풀풀 날아다니는 기체, 그 다음에 아니면 말캉말캉하게 흘러다니는 액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체하고 액체를 분자 충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기체는 충돌을 하고 나서 분자가 이탈을 한 후 이탈을 하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걸 기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액체는 충돌을 한 덕에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걸 액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밀한 액체는 그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다중적으로 일어나는 거. 알겠어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쾅 이렇게 충돌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두 개가 충돌해서 붙어 있는 것과 여러 개가 충돌해서 붙어 있는 것, 어디가 더 고밀도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더 고밀도 아니겠어요? 에? 그러니까 두 값을 비교하면 값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게 값이 더 작잖아요. 점유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는 이게 더 저밀도란 얘기예요, 더 고밀도란 얘기예요? 이게 더 고밀도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상수값 0.03보다 물의 밀도로 근사한 게 값이 조금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더 작아져. 알겠죠? 하지만 단위나 이게 보시면 자릿수나 이런 건 굉장히 비슷해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액체 상태의 밀도로부터 해당 분자의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인 알겠죠? 저 슈빈이 알겠어요? 아, 슈민이 알겠죠? 알겠죠? 좋아. 됐죠? 그 다음 또 기출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잉? 준다잉? 저 누구야? 저기 지호 되겠어요? 준다. 오샤. 그다음 또 퀴즈. 퀴즈. 22.4 리터 퍼 몰 조건의 기체에서 분자 간 평균 거리는 얼마쯤 될까요? 저걸 구해보라는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체 분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가 다다닥 붙어 있는 거에 혼자 막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체 분자는. 종우야, 어떤 상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있을 거다?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있을 거야?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있을 거야? 떨어져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뭐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22.4리터 퍼 몰이라는 데이터는 처음 들어본 데이터예요? 매우 친숙한 데이터예요? 매우 친숙한 데이터죠? 수능 화학 원투에도 나오잖아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익숙한 데이터인데 그 그릇 안에 그럼 과연 분자들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계산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예전에 저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교수들은 저런 생각을 한다고요. 교수들이 저런 문제를 냈어요. 홍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다 활용할 수, 배운 걸 할 수 있어요. 주민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홍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표정이 현타 온 표정인데요? 그래요? 그래. 나연 현타. 미안해. 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비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사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겠어요? 근사적이겠어요? 정확한 거겠어요? 근사적이겠어요? 근사적으로 아무렇게나 모델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 간 평균 거리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였어요. 문제가 알겠어요? 꽤 여러분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어차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여기서 다뤘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돼요. 자, 뭐냐? 봐봐요. 솔루션. 자, 22.4리터 퍼 몰. 그럼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 요들 사이에 뭐 요런 거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더 가까운 애들도 있고 좀 더 먼 애들도 있겠지만 그네들의 평균 거리 이게 22.4리터일 때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자 보세요. B가 값이 뭐였죠? 야보가드로소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이었잖아요. 대략 저 정도 값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분자가 몇 합체를 이룬다고 했죠? 이럴 때 분자가 몇 합체를 이룬다고 했어요? 아까 2합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2합체를 이룬다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겠냐고요. 자,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D 평균이라고 잡자면 여기서는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뭐예요? 얼마예요? 얼마겠어요? 2감마예요. 2감마. 이거 한 번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2감마니까요. 그럼 잘 봐.
이 부피에서 평균 거리. 이것도 일종의 무슨 개념이에요? B도 일종의 무슨 개념이에요? 부피 개념이잖아요. 이 부피에서의 평균 거리와 이 부피에서의 평균 거리.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볼까요? 자, 그럼 여기 씹을게요. 여기 씹는다. 씹는다. 에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2.4 리터 퍼 몰 분의 B 그 다음 평균 거리 이 감마 저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는 거예요. 버르버르버르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거리를 3번 곱해야 뭐가 나와요? 부피 개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거리를 3번 곱하고 거리를 3번 곱해야 부피 개념이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게 성립할 거다 라고 근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피가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면 둘 사이의 평균 거리가 이 감마에서 이 감마에서 D 다시로 D 바로 이렇게 멀어질 텐데 그때 이 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리를 부피로 바꿔야 되니까 거리를 3제곱 해주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 말고도 뭐 학생들 답을 들어보면 이 22.4리터 퍼 몰에 해당하는 그 부피를 9로 가정하고 반지름을 구해요. 1몰에 대해서. 그럼 1몰에 대한 부피에 대한 3승근 루트를 하면 대략 거리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럼 그 거리를 더블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또 분자간 평균 거리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하고 값이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비슷합니다. 즉 여러 가지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 나름으로 이런 것들을 논리를 펼쳐나가면 돼요. 다만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구체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B가 뭐죠? B가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부가드로 수의 4 곱하기 3분의 4 파이의 감마의 3승이잖아요. 그럼 묘하게도 요 감마 3승하고 요 감마 3승이 샥샥 약분이 돼요. 샥샥 약분이 되면서 얘가 저기에 있는 평균거리 D가 아주 예쁘장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해봤지.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어딨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값이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더만요. 이렇게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퍼 몰 곱하기 3 6.02 곱하기 10의 23승 몰의 역수 곱하기 2 파이의 3승근 루트. 그래서 감마 3승 약분하고 이리저리 올리고 막 약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어디까지나 이 방법은 근사적이에요. 근사적.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놀랍게도 한 2에서 한 3 나노미터 정도 나와요. 알겠죠? 저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분자 한 3, 40개 정도의 크기예요. 분자 한 3, 40개 정도 크기. 이게 이제 뭐냐면 참고로 그 분자 반지름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로 잡거든요. 물론 쟤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대충 저렇게 잡아요. 대략.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에 비해서 얘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한 몇 배 정도 큰 거예요? 한 2, 30배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2.4리터 퍼 몰이라고 하는 부피 안에는 기체 분자가 어떻게 있다? 내 크기에 수십 배 정도 떨어진 다음 그 다음 다른 분자가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로 분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걸 우리가 평소의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여튼 물었던 적이 있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 반대를 상수 B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굴 해야 될까요? 저 A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A. 보이죠? A. 자, B 했잖아요. 그럼 A 해볼까요? A. 자, 그러면 A는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실전 모의고사 내가 드릴 텐데 거기에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요런 문제를 실제로 냈었어요. 시카이스트에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A.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두 번째 이 A 되겠습니다. 자, 저 A는 뭐냐면 기체 사이의 인력 보정항입니다. 기체 사이의 인력 보정항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상 기체에 비해서 실제 기체는 그 압력이 작게 관찰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여러분, 기체가 왜 압력이라는 현상을 나타내죠? 기체로부터 압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기체 분자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어디에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벽에 충돌하기 때문이죠.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벽을 기체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때린다, 충돌한다, 이렇게 쾅 충돌한다 하면 무조건 동시에 전달하는 물리량이 뭐예요? 쾅 충돌하면서 전달하는 운동량이, 말을 해버렸네? 전달하는 물리량이 뭐예요? 그게 운동량이잖아요. 혹은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충격력이 되는 거죠. 그 충격력이 압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체 입장에서 이 벽을 10N으로 때려야지 쾅 하면 그만큼의 압력이, 내가 20N으로 때려야지 쾅 하면 더 큰 압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압력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 기체는 분자 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10N으로 달려가서 벽을 쾅 하고 때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뒤에 있는 또 다른 실제 기체가 내가 10N으로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애가 나를 뒤에서 1N으로 당기는 거예요. 야, 어디가? 하면서 난 당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원래 10으로 들이받을 예정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당기니까 얼마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9N으로 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 벽 바깥에 있는 인간은 10N이 측정되겠어요? 9N이 측정되겠어요? 인간은 9N이 측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에 해당하는 압력이 측정된다고. 그러니까 이상기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실제 기체에서 그 압력이 조금 더 작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측 압력. 실제로 측정되는 압력에
약간의 보정항을 더해주면 이상 기체적 압력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PV는 nRT 이런 수식 있죠. 그럼 이 PV는 nRT는 어떤 기체에 적용되는 식이에요? 어떤 기체에 적용되는 식이냐면 바로 ID 이상기체적 상황에 적용되는 수식이잖아요. PV는 nRT인데 몰수를 나눠서 1몰의 부피로 바꾼 거고요. 알겠죠? 이거를 반데르발스 옹께서는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 바로 압력은 압력인데 이게 레알인 거야. 레알. 실제로 측정된 실제 기체 압력인데 여기다가 짜잔 뭔가를 더하면 그게 이상기체적 압력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저 반데르발스 옹의 가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추가적으로 더해놓은 이 플러스 알파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3. 그 보정항. 자, 지금 내 설명에서는 알파라고 얘기한 거죠. 그 보정항은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알파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알파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나이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왜?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인력이 크게 나타나는 시스템일수록 더 많이 보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부피가 뭐 할수록 커질까요? 이 더해줘야 되는 알파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그리고 부피는 뭐 할수록 더 커질까요? 바로 작을수록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 작을수록 더 커지죠? 부피가 작을수록 분자 간 거리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분자 간 거리는 더 가까워지겠죠.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져요? 인력은 작아져요? 인력이 커지는 일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하고 부피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말 알죠?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 커지는데 작아지는 걸 음의 상관관계,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알파와 부피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여기 줄게요. 그래서 알파는 비례한다고 본 거예요. 뭐에 비례한다? 부피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부피의 역수에 비례하면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예요? 음의 상관관계예요? 양의 상관관계가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죠?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한다? 짜잔, 이런 식의 비례 상수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알파하고 저 V가 서로 반비례한다고 했죠. 자, 반비례하는 건 반비례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저 부피에다가 내가 차수를 n으로 써놨잖아요. 저 n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 n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 n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n은 놀라웠게도 짝수가 돼야 됩니다. 2, 4, 6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는 이 자리가 4차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6차, 8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왜 반데르발스는 2차로 정했을까요? 반데르발스가 살던 19세기 때는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산기나 PC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짝수차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짝수차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가장 계산하기 편리한 제곱으로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PC나 뭐 컴퓨터가 계산되고 발명되고 나서는 이게 뭐냐면 계산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2차, 4차, 6차 중 조금 더 실험에 적합한 뭐 4차 함수도 나타나고 6차 함수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2차로 표현된 건데 그렇다면 남는 의문은 왜 짝수만 가능할까요?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카이스트 관련 기출문제만 좀 다뤄봤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기출문제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거 내가 설명하지 않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숙제거든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력이 되면 종이에다 풀어오시면 내가 채점을 해드리니까 여력이 되면 좀 풀어와야겠죠. 뭐 고3인데 막 내가 막 숙제 체크하고 뭐 좀 그러니까 입시생들이니까 내가 뭐 전화해서 뭐 숙제했어요 뭐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여력이 되는 만큼 풀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딱 채점해서 막 점수도 매겨드리고 해요. 알겠죠? 하니까 좀 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꼭 지금 콜스 5뿐 아니라 앞에 콜스 1, 2, 3, 4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재밌는 문제 있으면 풀어서 나한테 좀 보여줘 봐요. 알겠죠? 그럼 내가 채점 해드릴 테니까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실지기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서울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벌써 가방을 다 싸고 벌써 집에 가려고 우리 홍우 진짜 홍우 저 홍우 여기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도 홍우가 누군지 몰라도 홍우 이름을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그죠 홍우야? 오케이 됐다. 자 어디 가려고? 자 슈빈이 언니 이렇게 재현이 오빠 이렇게 그리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해야죠. 안녕. 다른 사람 안 해요? 안녕. 홍 안 해요? 안녕. 종 오빠 안 해요? 안녕. 예찬.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 시키면 안 하고 진짜 진짜 이 사람 진짜.